안녕하세요. 뇌파 측정기기와 인공지능을 통한 우울증 측정 서비스를 진행하는 제주팀 팀장 김재아, 팀원 홍주희입니다. 먼저 뇌파 데이터 측정 및 전처리를 위한 파이큐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저장 위치와 저장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 뇌파 추출 포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Get EEG 버튼을 눌러 측정을 시작하면 콘솔 창을 통해 뇌파 데이터가 측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뇌파 데이터 측정 코드는 뉴로스카이에서 제공하는 공식 코드를 사용했으나 호환성 문제가 있어서 팀에서 보안 코드를 추가로 작성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정확한 우울증 판별을 위해서는 15분 이상을 측정해야 하지만 장시간 측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측정한 뒤 병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측정이 다 완료되면 병합할 파일들을 선택하고 파일을 병합합니다. 선택된 파일이 병합된 뒤에는 데이터 토탈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파일이 병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전처리 과정은 콘솔 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공물과 이상값을 제거하는 과정, 옥타브의 FIR 필터를 사용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데이터를 서버로 송신하면 뇌파 데이터에 대한 우울증 판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은 서버 통신 화면입니다. 파일을 수신한 뒤 넘파이 배열로 바꾸어 딥러닝 모델을 호출하여 프레딕트 값을 클라이언트에 보냅니다. 해당 모델은 논문을 참고하여 CNN 레이어를 사용하여 피처 익스트랙션을 한 뒤 LSTM 계층을 사용하여 학습하였습니다. 학습할 때 학습 데이터의 레인지와 직접 측정한 뇌파 데이터의 레인지를 맞추기 위하여 G스코어 정교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울증 판별 및 사용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페이지입니다. 먼저 웹페이지에 방문하면 환영 메시지가 팝업 창으로 뜹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한 메타버스 형식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친근감을 주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챗봇은 라사로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말의 인텐트를 분석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액션 및 응대를 합니다. 분석한 인텐트 중에 95%의 정확도를 가지는 인텐트를 분류하여 추후 통계 데이터에 사용합니다. 마우스 스크롤을 통해서 확대 및 축소, 마우스 클릭을 통해 시야 조절, 키보드의 WASD를 통해 캐릭터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변 건물로 접근하면 해당 건물 위에 적힌 기능의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기능은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도 선택 가능합니다. 뇌파 전송하는 페이지에서는 측정한 데이터를 송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이큐티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기능이지만 사용자가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UI를 구성하였습니다. 뇌파 송신 후 결과를 수신하면 우울증 판별 여부와 그에 대한 어큐리시를 출력합니다. 다음은 병원 추천 페이지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서울시 모양으로 만들어진 3D 오브젝트가 있는데 원하는 구를 선택하면 해당 구 안에 있는 병원 리스트가 정렬됩니다. 병원의 상세 위치와 홈페이지 주소를 제공하며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는 별점 순위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상단에 있을수록 높은 별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기록 확인 페이지입니다. DB는 다이나모 DB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세션 아이디에 따라 뇌파 데이터, 우울증 상태 데이터, 챗봇 대화 데이터를 저장하고 호출하였습니다. 사용자의 뇌파 기록을 칠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챗봇과 대화했던 내용에서 사용자 인텐트를 분류한 것을 막대 그래프로 제공합니다. 그동안 판별했던 사용자의 우울증 여부도 파이 차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BABO팀 김민진, 김소연, 박예지입니다. 무디퓨저 프로젝트 9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연 영상에 앞서 간단한 기능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무디퓨저는 감정 기반 스마트 디퓨저로 감정에 따른 6가지 향을 분사할 수 있는 디퓨저입니다. 주 기능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동시 디퓨징과
사용자의 일상 대화를 따른 예약 디퓨징 기능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동시 디퓨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이름과 함께 명령을 하면 무디퓨저는 명령을 통해 사용자의 감정을 예측하여 디퓨징합니다. 쉬운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지야, 행복해. 이렇게 설정해둔 이름인 예지를 부르면서 행복하다고 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해피라는 감정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의 일상 대화를 따른 예약 디퓨징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평소와 같이 하는 일상 대화를 모두 수집하여 일상 대화 속 감정 단어를 통해 사용자의 감정을 예측한 후 사용자가 뿌려지도록 예약한 그 시간에 자동 분사하는 기능입니다. 일상 대화가 많이 수집되었을 땐 일상 대화를 통해 예측한 감정대로 분사하며, 수집되지 못하였을 땐 이전에 사용자의 감정 기록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사합니다. 예약 시간 설정하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의 명령 없이도 자동으로 디퓨징하도록 원하는 시간을 어플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3번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일상 대화를 받고 감정을 예측하는 영상입니다. 아니, 나 오늘 뮤지컬 보았는데 그냥 진짜 잘생기고 노래도 진짜 잘 불러. 친구가 얘기해주는데 진짜 너무 행복해. 다음 주에 가는데 너무 기대가 돼. 진짜 행복하다 정말로. 빨리 다음 주에 또 내가 다음 주에 뮤지컬 보러 가는데 진짜 너무 행복해. 이렇게 사용자의 일상 대화를 녹음한 후 텍스트화하여 감정을 예측합니다. 예측한 감정은 S3에 업로드되어집니다. 사용자의 일상 대화를 통한 감정이 충분히 쌓였을 때와 쌓이지 못한 경우에 대한 영상입니다. 사용자의 일상 대화를 통한 감정이 충분히 쌓였을 때 경우입니다. 예약 시간이 되었을 때 쌓여있는 데이터를 통해 감정을 분석합니다. 현재 해피로 분석되었습니다. 감정 결과는 S3에 업로드되어 디퓨저로 전달됩니다. 감정 개수가 충분히 쌓이지 못한 경우에는 이전에 동일한 시간이나 동일한 요일에 감정 데이터를 가져와서 예측하여 분사합니다. 방식은 앞서 보여드린 영상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영상들 말고도 물 분사 모듈을 통한 향 분사까지 시연이 완료되었으나 지금 현재 물 분사 모듈의 부품 고장으로 인해서 영상을 찍지 못하여서 다음 시연 때는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디퓨저의 9월 발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블록체인 기반의 학생 대표자 투표 시스템을 만들게 된 SES팀 이수연, 제갈은, 강서진입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저희 작품의 웹 서비스가 구현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작품의 이름은 디보트라고 짓게 되었고, 해당 웹 서비스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용으로 관리자만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웹 서비스에서는 총 4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를 등록하고 선거장을 생성, 관리하며 개표를 하는 기능인데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모습은 선거장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선거장과 관련된 간략한 정보들을 기입을 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될 경우 우측에서 트랜잭션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선거장 안에 들어갈 예비 후보자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예비 후보자는 정식 후보자가 아닌 상태로 정보만을 기입을 하게 됩니다. 후보자와 관련된 학과, 공약, 선거장 등을 등록을 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트랜잭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비 후보자는 아직 정식으로 등록한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에 담기지 않으나 등록 버튼을 눌러 정식 후보자로 하게 되면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현재 예비 후보자가 등록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측에선 트랜잭션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으론 등록된 선거장에 투표를 시작을 할 수 있게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이때 트랜잭션이 한 번 더 생성되게 됩니다. 투표 중인 선거장의 후보자를 보면 컨트랙트에 담긴 등록된 후보자 2명만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선거장의 투표를 종료할 때 다시 한 번 더
트랜잭션을 생성하게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의 앱 서비스가 구현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앱 서비스는 유권자 전용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저희 디보트 앱은 블록체인 기반의 덕성여자대학교 학생의 대표자 투표자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기존 온라인 선거가 가지고 있던 4대 원칙의 취약점을 보완을 하고자 하였는데요. 먼저 학번 확인을 통해서 덕성여대 재학생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시 보통선거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본인의 학번과 비밀번호를 치고 로그인을 할 경우 이제 본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장만이 투표 목록에 뜨게 됩니다. 이때 투표 행사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선거장에 등록된 2명의 후보자가 보이면서 선거 공고 또한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메일 본인 인증 창에서는 직접 선거를 보장을 하고 있는데 덕성 포털 웹메일 인증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해야지만 실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해 두었습니다. 인증에 성공할 경우 비밀 선거를 보장하게 되는데 유권자 전체의 랜덤 어드레스 10개만을 공개해서 유권자의 개인정보 및 투표 정보는 DB에 저장하지 않겠다를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원하는 투표 후보자를 선택을 할 경우 투표가 완료되고 이때 1인 1투표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선거장에 어떤 후보자가 당선이 되었고 전체 투표율은 몇 프로였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의 작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정의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작품 소개 및 개발 목표입니다. 무디어리는 사용자가 작성한 일기로부터 딥러닝을 이용해 감정을 분석 후 IoT 기기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컬러 테라피와 뮤직 테라피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일기를 인풋 수단으로 사용한 이유는 자신의 감정이 가장 잘 드러나고 감정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논문을 통해 컬러 테라피와 뮤직 테라피가 정신적, 신체적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서비스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했던 기능은 다음과 같고 현재 목표로 했던 기능은 모두 완성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개발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정 분석 AI 모델 부분입니다. 방학 동안 CNN에도 자연어 처리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견하여 CNN을 활용한 모델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저희의 데이터가 부족한 것을 고려하여 사전 임베딩을 형성한 후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습이 완료된 모델은 테스트 데이터의 88%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코벌트 모델과 CNN 모델의 테스트 비교입니다. CNN은 예상과 다르게 공포에 치중된 예측 결과를 보였고 오히려 코벌트는 예상한 감정과 예측된 감정이 모두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CNN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만 정확한 예측을 내는 과적합 현상이 일어났다고 판단하였고 자연어 처리에 더욱 특화된 코벌트 모델이 더 예측 감정에 근접하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한 후 무디어리 감정 분석의 최종 모델로 코벌트 모델을 채택하였습니다. 저희 감정 분석 모델의 최종 구조입니다. 사용자의 감정이 긍정인데 부정으로, 부정인데 긍정으로 판단하는 최악의 경우를 피해갈 수 있도록 저희는 감정 예측 모델을 2가지로 두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감정의 가장 큰 분류 기준인 긍정, 부정을 나누기 위한 모델을 사용합니다. 만약 첫 번째 모델에서 긍정이라고 판단된 경우 사용자에게 바로 예측 결과를 전달합니다. 반대로 부정 감정으로 판단되면 부정 감정을 더욱 세부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에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두 번째 모델에서는 공포, 놀람, 분노, 슬픔, 혐오 중에 한 가지 감정으로 예측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저희는 더욱 정확한 예측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안드로이드 부분입니다. 디어 화면의 디어는 사용자가 일기를 작성하고 일기의 감정에 따른 조명과 음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가이드입니다.
디어 화면에서 버튼을 통해 일기 쓰기 또는 조명 음악 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명 음악 켜기를 선택한 경우 오늘 일기가 이미 작성되어 있다면 감정에 따른 조명을, 그렇지 않다면 흰색 조명을 제공합니다. 일기 쓰기를 선택한 경우 사용자가 일기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일기를 작성한 후 조명과 음악 서비스의 유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oT 부분입니다. 앱과 IoT 기기는 블루투스로 통신하고 네오 픽셀링을 통해 조명을 켭니다. 감정 분류 모델에 의해 도출된 감정 데이터가 아두이노의 입력값으로 들어오며 감정에 해당하는 색 조명이 켜집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펙트럼 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학기 동안 수행했던 프로젝트의 결과 리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향후 계획과 전시 계획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학기 동안 수행했던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리뷰입니다. 하늘섬의 비밀은 총 3부작으로 1학기에는 1부에 대한 모델링과 1부의 이벤트 기능, 키 설정 등 기획 전반적인 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입니다. 먼저 2부와 3부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2, 3부에서 쓰이는 아이템과 UI, UX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 3부의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 데 사용한 핵심 코드를 설명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뒤틀린 시계탑을 볼 수 있습니다. 시침, 분침, 초침의 오브젝트를 받아와 코루틴 함수를 실행시켰습니다. 마녀의 성 내부 자동문입니다. 트리거를 두어 온트리거 스테이 상태가 되면 문이 Z축으로 회전합니다. 실험실로 이동하려면 레버를 당겨야 하는데 플레이어와 레버 사이의 거리가 특정 거리보다 작으면 U 버튼을 누르라는 텍스트가 뜨고 U를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움직이는 발판입니다. 발판마다 움직이는 함수를 주었으며 좌우 이동 발판은 플레이어가 트리거를 밟으면 플레이어 자식으로 들어가 같이 움직이고 점프하면 해제됩니다. 다음은 암호 시스템입니다. 메인 카메라에서 레이를 쏴 맞은 오브젝트의 이름을 받아옵니다. 틀릴 때마다 카운트 값이 증가하고 서로 다른 힌트가 보여집니다. 깜빡이는 발판 맵입니다. 발판을 서로 그룹화한 뒤 인보크 함수를 사용해 특정 시간마다 반복해서 꺼지거나 켜지게 구현하였습니다. 2부의 마지막인 스위치방입니다. 특정 위치에서 아이템을 버릴 경우 그 아이템의 이름이 조건문에 부여한 이름과 같을 시 해머가 내려와 유리가 깨지고 문이 열립니다. 3부에서는 캐릭터를 방해하기 위한 효과를 주는 코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블링크 코드는 게임 내 모든 빛을 받아와 빛의 세기가 0과 1로 번갈아 바뀌며 불이 깜빡이는 효과를 줍니다. 벽돌 생성 코드는 벽돌이 나올 위치들을 랜덤으로 지정하여 벽돌을 하나씩 생성합니다. 흩뿌려지는 책 코드입니다. 랜덤으로 튀어나올 속도와 힘을 지정하여 책이 흩뿌려지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캐릭터 간 대화를 보여주는 대화 설계서입니다. 다이얼로그 시스템에서 대화 노드를 생성하고 게임 씬의 트리거와 연결 후 플레이어가 트리거에 들어갔을 때 대화가 진행됩니다. 다음은 2, 3부에서 사용된 대화 노드를 정리한 것입니다. 서버는 로그인, 회원가입, 저장, 불러오기 기능으로 나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기능의 경우 HTTP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데이터를 얻어오기 위해 유니티 웹 리퀘스트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요청이 성공적일 경우 코드를 받아올 수 있으며 코드에 따라 로그인 여부가 텍스트로 보입니다. 저장, 불러오기 기능입니다. 플레이어의 위치와 인벤토리 정보 등을 게임 매니저의 싱글톤으로 저장했으며 씬을 이동해도 데이터가 유지되도록 Don't Destroy Unload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타이틀 화면 구성입니다. 타임라인을 사용하여 카메라의 이동,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효과, 배경음악 재생 타이밍, 파티클과 로고, 버튼이 나타나는 시간을 조정하여 타이틀을 제작하였습니다. 타이틀에 쓰이는 텍스트는 TMP를 통해 에셋을 만들어 적용하였습니다. 타이틀에 필요한 깃털 이미지를 만들고 인스펙터를 조정하여 파티클을 제작하였습니다. 플레이어의 게임 플레이 정도에 따라 새 게임을 눌렀을 시 열려있는 챕터가 다르게 구성하였습니다. 세팅 메뉴를 누르면 사운드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타이틀 내의 메뉴 버튼들을 관리하는 스크립트입니다. 플레이어 레벨과 클리어 여부 등을 받아 화면을 다르게 구성하고 버튼 클릭 시 발생 이벤트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로딩 화면과 씬 로드 스크립트입니다. 비동기로 다음 씬과 로딩 씬을 불러와 씬 변경 시 플레이어가 검은 화면을 보며 대기하는 시간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밴드랩과 가러지밴드로 게임과 애니메이션의 분위기에 맞는 BGM을 제작하였습니다. 음악이 나올 타이밍에 다이얼로그 시스템과 C#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게임 내에 음악을 삽입하였고 애니메이션에도 삽입하였습니다. 게임 전후로 들어갈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 스토리보드 작성 후 씬별로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하여 애니메이션에 사용할 소스를 레이어별로 나눠 작업했습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에서 작업한 소스들을 에펙과 프리미어로 가져와서 효과를 주고 편집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PC 버전으로 만든 부분을 VR에서도 가능하도록 연동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화, 상태바, 인벤토리 등 UI 부분을 VR에서 보이게 설정하였고 VR 컨트롤러 버튼들을 설정하여 일부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PC 버전에서 완성된 2, 3부를 VR 버전으로 플레이 가능하도록 완성할 예정이고 회원가입한 유저의 정보와 그 유저의 게임 내 데이터를 연동하여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야나즈 코딩팀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 분리수거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유니티 환경에 가상 컨베어 벨트를 제작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주요 기능 설명을 다시 한번 하자면 먼저 현실에 제작해둔 암실에 물건을 넣습니다. 그러면 1차 모양 판별을 하고 2차적으로 재질 판별까지 해서 유니티 컨베이어 벨트에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플라스틱 병만 모아주는 컨베이어 벨트를 예로 들어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암실에 폐기물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욜로를 통한 모양 판별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모양이 보틀이 아닌 다른 물건이라면 유니티 컨베이어 벨트에서 바로 이물질로 분류되어 폐기됩니다. 하지만 모양이 보틀이라면 2차적으로 재질 판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으고자 하는 플라스틱 보틀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이물질, 예를 들어 유리병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세 종류의 컨베이어 벨트를 제작했고요. 순서대로 동작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리 접시만 모아서 재활용하는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암실에 물체를 넣고 조명을 켰을 때 조명이 반사되는 정도를 가지고 어떤 재질인지 판단합니다. 저희가 구축한 암실인데요. 암실 내부에는 조명과 웹캠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유리 접시를 투입하고 커버를 닫아줍니다. 모양이 접시라고 인식이 되면 어떤 재질이 접시인지 구분하기 위해 재질 판별 알고리즘이 돌고 판별 후에 그에 대응하는 3D 모델이 생성됩니다. 참고로 암실에 새 물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컨베이어 벨트의 유리 접시가 계속해서 자동 생성되도록 해뒀습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접시를 넣어보고 유리 접시와 잘 구분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플라스틱 접시라고 잘 인식이 되었고 플라스틱 접시 모델이 생성돼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흘러갑니다. 마지막으로 접시가 아닌 기타 품목을 넣게 되면 모양부터 접시가 아니기 때문에 재질 판별을 거칠 필요도 없이 바로 이물질로 분류됩니다. 끝에서 유리 접시만 한쪽으로 모아주게 됩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병만 재활용하는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 유리병과 플라스틱병의 히스토그램은 매우 유사해서 조명으로는 두 재질을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무게로 분류를 해보고자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은 가볍고 유리는 무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알고리즘을 짜봤습니다. 하지만 아주 큰 플라스틱 병이라면 아주 작은 유리병보다 무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크기대별로 임계치를 따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보틀이 들어오면 바운딩 박스를 쳐서 크기를 파악한 후에 그 크기대의 기준에 따라서 재질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로드셀에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해서 제작한 전자저울이고요. 먼저 유리병을 올려놓게 되면 모양이 보틀이라고 판별이 된 후 무게를 통해 어떤 재질의 보틀인지 판별을 하고요. 유리병이라고 결과가 잘 나오고 유리병 모델이 생성됩니다. 다음 플라스틱 병을 넣어봤을 때도 플라스틱 병이라고 인식을 잘 하면서 유리병과 플라스틱 병이 잘 구분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끝에서 우리가 원하는 플라스틱 병만 한쪽으로 분류해줍니다. 이때 컨베이어의 재활용률과 가동 시간 등과 같은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DB에 저장이 되고 관리자를 위한 웹 서비스에 실시간 현황을 띄워주게 됩니다. 또 날짜를 선택해서 지난날의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웹 서비스를 접근성이 쉽도록 하이브리드 앱 형식으로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시간 데이터와 지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컨베이어 벨트 오류와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푸시 알람이 오고 또 로그 내역을 통해서 지난 알림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속 스푼만 재활용하는 컨베이어 벨트인데요. 이전의 접시 컨베이어와 동일하게 조명 반사를 통해 재질을 구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스푼 같은 경우는 면적이 작다 보니까 차이가 미세해서 조명을 여러 종류로 시도를 해봤는데 최종적으로 링 조명을 6단계 밝기로 설정했을 때 구분이 가장 뚜렷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속 스푼을 넣어 보았습니다. 욜로 모델이 스푼이라는 모양으로 인식을 잘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재질의 스푼인지 판별에 들어가게 되고 성공적으로 메탈 스푼이라고 인식을 해서 유니티의 메탈 스푼 모델이 생성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스푼을 넣어 보았습니다. 성공적으로 재질 판별을 해서 유니티의 플라스틱 스푼 모델이 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무 스푼을 넣어 보았고 마찬가지로 잘 판단을 해내고 나무 스푼에 해당하는 3D 모델이 생성됩니다. 이상 야나두 코딩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결할게. 지하철 보여줘. 달력 보여줘. 운동할게. 하체 운동. 안녕하세요. 저희는 차간신기팀입니다. 저희는 AR을 이용한 타투 시뮬레이션 앱인 티키타투를 제작했습니다. 티키타투는 타투를 신체에 AR로 직접 적용하고 사진으로 저장하고 더 나아가 커뮤니티를 통해 타투에 대한 자유로운 소통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타투는 성별이나 나이에 제약 없이 자신의 개성이나 신념을 표현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타투는 한 번 새기면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위치 선정에 신중함을 요합니다. 티키타투는 타투 시안과 내 신체의 일부를 번갈아 보며 타투한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기보다 타투가 새겨진 내 몸을 미리 육안으로 확인해 볼 수는 없을까? 내 신체에 직접 타투를 미리 새겨볼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신중에 신중을 가하는 개인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품 구성도를 보며 주요 기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앱을 실행하면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 로그인을 성공하게 되면 메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메뉴 화면에서 도안 선택, 도안 업로드, 커뮤니티, 갤러리 버튼을 선택하여 각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안 선택 버튼을 누르면 기본 도안을 선택할 수 있는 이미지 선택 화면이 나오고 그 뒤 선택한 이미지로 AR 화면이 실행됩니다. AR 화면에서는 버튼을 통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안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기기 내 갤러리에 있는 도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이미지로 AR 화면이 실행됩니다. 마찬가지로 AR 화면에서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커뮤니티 버튼을 선택하면 앱 내 커뮤니티 사이트로 진입하여 커뮤니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게시물 등록, 댓글 작성 등 다른 유저들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갤러리 버튼을 누르면 AR 화면에서 촬영한 사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키타투는 사용자의 신체에 기본 제공된 타투 도안을 미리 적용시켜 볼 수 있다는 점, 원하는 도안을 직접 업로드하여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기능은 타투 소비자에게는 미리 원하는 타투를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에 도움을 주고 타투이스트는 자신의 타투 도안을 업로드하여 소비자에게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또한 커뮤니티 기능을 통하여 타투 소비자와 타투이스트가 다른 앱을 사용할 필요 없이 소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니즈를 더 정확히 요구할 수 있으며 타투이스트는 소비자의 니즈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티키타투는 타투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신중함, 일탈과 재미, 그리고 제공자에게는 홍보, 고객의 세부적 니즈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주요 적용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전반은 유니티를 사용하여 개발했습니다. 유니티 네이티브 갤러리 에셋을 사용하여 기기 내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타투 도안 불러오기 기능을 구현했으며
유니티 엔진 네트워킹 API를 사용하여 장고로 개발한 서버와 통신하여 로그인, 회원가입, 서비스 타투 도안 불러오기 등의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 엔진 www API를 사용하여 퍼시스턴트 데이터 패스를 URL로 접근하여 이미지 등의 데이터를 불러와 갤러리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AR은 유니티 빅토리아를 통해 개발을 진행했으며 실린더 타겟을 사용하여 굴곡진 신체에 AR을 더 자연스럽게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실린더 타겟 위에 타투 도안이 적용된 실린더 메쉬를 놓고 이것의 매테리얼을 바꾸는 방식으로 타투 도안 변경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커뮤니티는 리액트와 장고를 사용하여 웹페이지를 만들어 구현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HTML, CSS 코딩을 통해 프론트엔드를 구축하였고 마리아DB, 엔진X, 장고, 도커를 통해 백엔드를 구축했습니다. 서버는 파이썬 장고를 사용하여 로그인, 회원가입 등 사용자 계정 관련된 REST API를 개발하였고 사용자에게 제공할 타투 도안을 서버 내 스태틱 이미지로 저장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구현했습니다. 또한 장고에 내장된 SQLite를 사용하여 관계형 DB를 생성하고 사용자 정보 및 커뮤니티 데이터를 관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작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닉팀 색상 및 마커 인식을 통한 유아용 놀이음악 프로그램 9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작품은 카메라로 색상 및 마커 인식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즉흥적으로 자기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값비싼 악기가 없더라도 짧은 프로그램 이용 시간 안에 쉽게 작곡을 즐길 수 있고 컬러 센서를 활용한 보조 교육 도구를 이용하여 다소 부족한 카메라의 색상 인식의 정확도를 끌어올리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유니티와 파이어베이스의 연동을 통해 사용자의 데이터를 등록하고 저장하였습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의 정보가 저장되고 후에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용 음악 프로그램에는 4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카메라로 배우는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카메라로 받아온 영상의 색상 값을 통해 자동으로 작곡을 해줍니다. 미디와의 연결을 해서 현재는 피아노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영상은 파란색, 빨간색 색종이로 실험해본 예시본입니다. 다양한 색상을 이용한다면 풍부한 사운드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판으로 배우는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유아들이 자유롭게 그림판에 낙서를 하면 이를 자동으로 작곡해줍니다. 음악과 미술의 결합으로 유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도레미파 솔라시의 단순 예시입니다. 세 번째, 카드놀이로 배우는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이미지 학습을 통해 한 가지 이미지에 한 가지 동요가 흘러나오도록 제작했습니다. 음원은 직접 밴드랩에서 연주 후 녹음했습니다. 영상은 이미지에 따라 다른 동요가 나오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술봉으로 배우는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아두이노 연결을 통해 색상의 RGB 값을 받아오는 것까지 성공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색상 값에 대응되는 음계를 연결해야 하며 요술봉 3D 모델링한 것을 직접 인쇄해야 합니다. 영상은 컬러 센서로부터 색상 값을 불러오는 파트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제작한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프로그램과 미디 연결 또한 보완이 필요하고 3D 프린트를 통해 요술봉을 인쇄해야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씨 없는 김씨팀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서버, 프론트엔드, 딥러닝 순으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선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버입니다. 서버는 인텔리제이 프로그램에서 스프링 부트를 사용했으며 CCTV 등록과 이상행동 등록을 REST API로 구현했습니다. CCTV 등록은 메소드 포스트 방식으로 CCTV 이름, IP 주소, 등록 시간을 서버에 전송하고 메소드 get을 이용하여 등록되어 있는 CCTV 리스트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이상행동 시엔 이상행동이 발생한 CCTV 이름과 시간, 해당 캡처 사진을 포스트 방식으로 서버에 전송합니다. get 방식을 이용하여 전체 리스트, 특정 CCTV 리스트, 특정 시간 리스트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론트엔드입니다. 프론트엔드는 Node.js 라이브러리를 통해 리액트 환경에서 작업했습니다. 홈 화면에서는 PC와 연결된 웹캠의 영상을 n분할하여 실시간으로 송출합니다. 좌측 내비게이션 바를 통해 설치된 웹캠, 즉 CCTV의 리스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xios 라이브러리로 AJAX를 요청하여 CCTV와 이상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서버와 통신합니다. CCTV 리스트 목록에서 설치된 웹캠의 영상을 좀 더 큰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행동 감지 시에는 서버와 웹소켓 통신을 이용하여 데이터 정보를 전송받고 홈페이지 내에서 위험 경보 발생 모델 창이 띄워집니다. 세 번째는 딥러닝입니다. 이 사진에서 명시된 함수에서는 오픈 포즈로 인식한 바디 25 좌표 중 왼쪽, 오른쪽 각각의 허벅지 끝과 무릎의 좌표를 받은 후 각각의 각도를 개선하는 함수에 넘겨줍니다. 또한 영상에 사람의 머리와 목 좌표가 인식된다면 척추 부분은 분홍색, 나머지 부분은 노란색 선으로 연결됩니다. 이 함수에서는 받아온 허벅지의 좌표를 이용해 각 다리의 각도를 구합니다. 계산한 두 다리 중 하나의 각도가 마이너스 35도보다 작거나 같다면 난간을 넘어가는 것으로 인식하여 그 사진을 모든 사진이 저장되는 폴더에서 다른 폴더로 사진을 복사하여 저장합니다. 또한 그 폴더에 저장된 사진은 서버로 넘어갑니다. 실시간으로 넘어오는 사진의 시간을 알기 위해 캡처되는 사진의 이름을 현재 시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모든 사진들이 저장되며 일정 개수 이상 저장되면 폴더의 모든 사진은 삭제됩니다. 이 사진은 코드를 실행했을 때의 결과 화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왼쪽이 모든 사진이 저장되는 폴더이고 오른쪽이 난간을 넘어가는 것으로 인식한 사진만 저장되는 폴더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서 딥러닝 부분에서는 이상행동으로 분류되는 기준인 클라임 행동에 대한 판단 조건 세밀화가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부분에서는 이상행동 발생 시 기록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고 발생 빈도를 시각화하는 그래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강 달인의 자살 의심 사고를 좀 더 수월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씨 없는 김씨팀 김CCTV에 대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집단지성의 인공지능 회의록 서비스 4미니츠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홈 화면입니다. About Us에는 프로젝트와 팀원들의 정보를 간략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포스트 버튼을 누르면 새 회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음성 파일은 미리 준비해둔 파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등록하면 회의 리스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방금 등록한 글을 클릭하면 회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수정 버튼을 눌러 글을 수정할 수도 있고, 삭제 버튼을 눌러 글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 스크립트 생성 버튼을 누르면 스피치 투 텍스트 기능으로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음성 파일의 길이에 따라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가 생성되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연필 버튼을 클릭하면 부정확한 스크립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스크립트 부분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요약문과 키워드 생성 버튼을 누르면 회의의 요약문과 키워드를 생성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요약문과 키워드가 생성되었고요. PDF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회의 정보와 회의 요약문, 키워드가 담긴 파일을 PDF 형식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의 요약은 네이버 API를 사용했지만 한국어 문서 추출 요약 딥러닝 모델 버트를 학습시켜 차후 반영해 볼 예정입니다. 현재는 할당받은 GPU 서버를 사용하여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코버트 서머라이제이션 파인 튜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포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상 집단지성의 4미니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박하다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온오프라인 통합 관리 스케치 다이어리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글을 앱, 웹 한 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웹 발표입니다. 카카오를 통해 로그인을 구현하였습니다. 로그아웃도 가능합니다. 특정 노트를 선택해서 특정 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스트는 기존에 생성된 포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력 탭에서는 특정 글을 선택해서 어떤 날짜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글들인지 볼 수 있습니다. 노트 수정하기입니다. 노트 수정하기의 경우에는 제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노트 추가하기입니다. 노트를 추가하고 삭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추가된 노트를 삭제했을 시에 잘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 기록 노트를 만들고 특정 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목, 부제목, OCR 감정 분석, 그리고 HTML 폼을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 글들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특정 OCR 이미지를 선택해서 다음과 같이 네이버 클로버 혹은 다른 표 등도 글자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미지 등도 첨부해서 이미지 크기 등을 조절하여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글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기의 경우에도 이미 생성되어 있는 글을 바탕으로 이미지, 글 등을 바탕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잘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달력 탭에 들어가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에서 글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를 OCR을 통해 글자로 변환하기 버튼을 누르면 글자로 잘 변환되고 감정 분석하기 버튼을 통해 감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플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카카오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노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글을 써보겠습니다. 글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진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텍스트가 있는 사진을 고른 후 텍스트 변환 버튼을 누르면 사진에 있는 글씨를 텍스트로 잘 변환해 옵니다. 사진을 넣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편집을 사용하여 크롭을 할 수 있고 그림, 효과, 글자 삽입 등 다양한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트의 제목을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 완료되었고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노트가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손글씨를 텍스트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손글씨 사진을 고른 후 텍스트 변환 버튼을 누르면 마지막에 화이팅 글자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이 중성적인 경우, 긍정적인 경우, 그리고 부정적인 경우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넣어 보았습니다.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직접 핸드폰으로 연결하면 카메라가 켜지고 사진을 자리에서 찍어 기록할 수 있습니다. 분석 부분입니다. 저희는 네이버 클로버 API를 이용하였습니다. API에 컨텐츠를 보내면 결과값을 반환해 줍니다. 네이버 API는 3가지 분류를 통하여 감정을 분석하는데 그중 가장 큰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미콜론 팀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운전자의 뇌파 상태를 통해 졸음 운전을 방지하는 어플 딥 어웨이크를 제작하였습니다. 앱의 기능으로 뇌파 기반으로 졸음을 체크하고 졸음이 감지되면 알람을 틀어주거나 가까운 휴게소로 길 안내를 제공합니다. 또한 주행이 끝나면 운전자의 졸음 레포트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딥 어웨이크의 구성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뇌파기기에서 데이터를 전달받아 레트로핏을 이용하여 서버로 전달합니다. 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AWS 세이지메이커의 모델에 적용된 후 졸음 감지 결과값을 다시 서버를 거쳐 안드로이드로 보내줍니다.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앱을 클릭하면 딥 어웨이크에 대한 설명이 나오며 뇌파기기를 제대로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사항을 보여줍니다. 그 후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메인 화면 상단에 현재 위치에 따른 날씨, 온도, 습도, 풍속을 알려주고 뇌파기기가 연결되면 뇌파를 주파수별로 시각화하여 보여줍니다. 동시간대의 서버 상황입니다. 푸티를 이용하여 AWS에 배포한 서버로 실시간 뇌파를 전달해줍니다. 전달받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결과값을 받아온 화면입니다. 노이즈가 많은 실시간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적합한 CNN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CNN의 맥스폴링을 사용하여 특징 데이터를 추출하고 배치 사이즈와 FC 값을 조절해 정확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모델링 결과 졸음 유무를 0과 1로 나타내줍니다. 위 동영상은 평상시 뇌파로 정상 상태의 값이 0이 많이 반환됩니다. 밑에 동영상은 졸음이 오는 경우를 측정하여 졸음 상태인 1이 많이 반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뇌파 착용 영상은 보다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차이를 두기 위해 졸음 시 눈을 감는 상태에서 촬영하였습니다. 시연 동영상을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졸음이 감지되면 사용자가 잠에서 깨도록 알람을 틀어줍니다. 알람 꺼줘라고 하면 알람이 꺼집니다. 알람 꺼줘. 두 번째 졸음이 감지되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를 알려줍니다. 휴게소의 마커를 누르면 휴게소의 상세 정보를 알려주고 상세 정보를 누르면 카카오 내비를 이용하여 휴게소까지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전이 끝나면 한눈에 졸음이 발생한 구간의 리스트가 나타나며 리스트를 클릭하면 위치, 시간, 날씨, 대기질 등을 저장한 레포트를 보여줍니다. 남은 기간 동안 졸음 판단 시 보호자에게 문자 전송과 졸음 패치 기능으로 창문 개폐를 위해 LED 신호 표시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매직핸즈 9월 발표입니다. 매직핸즈는 유니티와 오큘러스 퀘스트 2의 핸드 트래킹을 활용한 핸드 트래킹 VR 게임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손을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손으로 상호작용하는 실감나는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제스처 인식 기능입니다. 사용자의 손에 제스처를 미리 저장해서 인식되게 했습니다. 손 모양 UI입니다. 손 모양을 UI로 넣어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스처를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연 영상입니다. 책 위에 손을 올려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대화창을 넘길 수 있고 어떤 동작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 상태 변경입니다. 좌측 손의 모양에 따라 우측 손의 상태가 변경됩니다. 불과 얼음 두 가지 속성이 있으며 반대되는 특성을 살려서 손이 불 상태일 경우에는 모닥불에 불을 피우고 얼음 상태이면 불이 꺼집니다. 마찬가지로 불 상태이면 얼음 상자를 제거할 수 있고 얼음 상태이면 불 상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왼손을 1을 하면 불, 2를 하면 얼음이 됩니다. 불 상태로 손을 가져다 대면 불이 붙고 얼음 상태로 손을 가져다 대면 불이 꺼지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얼음 상자와 불 상자를 없앨 수 있습니다. 마법약 제조입니다. 그랩을 활용하여 책상 위에 재료를 솥에 넣어 마법약을 제조합니다. 퀘스트를 받으면 솥 위에 레시피가 나타나는데 레시피에 나타나는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솥에 넣어야 마법약이 완성됩니다. 세 가지 중 잘못된 재료가 하나라도 들어갔을 경우 마법약이 제조되지 않습니다. 제조된 마법약을 NPC에게 전달하면 성공하게 됩니다. 책상 위의 재료들은 전부 잡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옳은 재료인지 옳지 않은 재료인지 구별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연 영상입니다. NPC에게 가서 퀘스트를 받게 되면 레시피가 떠오릅니다.
레시피에 맞는 재료를 솥에 3개를 넣습니다. 맞는 재료가 들어가면 솥 위에 마법약이 생기고 이 마법약을 NPC에게 전달하면 성공입니다. 다음은 몬스터입니다. FSM을 활용하여 플레이어를 공격하러 오는 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디펜스 중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제스처를 다른 기능으로 활용하여 마법이 날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인 렌더러와 핀치 동작을 통해 화면상에 선을 그릴 수 있는 드로우 기능을 넣었습니다. 핀치는 꼬집기인데 이 꼬집기 동작을 취했을 때 검지손가락 끝의 뼈 위치를 기준으로 화면상에 선이 그려지도록 했습니다. 손이 핀치 상태일 때 지나가는 지점을 이어서 하나의 선으로 그려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디큐얼복 VR을 진행하고 있는 연두팀입니다. 9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속의 중간 시연 전 수행 내용, 중간 시연 후 수행 내용, 이후 계획 순서대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바디큐얼복 VR은 플레이어가 인체를 치료하는 나노로봇이 되어 스토리를 진행하는 VR 게임입니다. 주요 기술로는 핸드 트래킹을 사용하였으며 사용자가 손동작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게임을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용 기술 및 툴로는 오큘러스, 유니티, 3ds 맥스, 블렌더 등이 있습니다. 저희 게임의 전체 구성도입니다. 게임 시작 후에 튜토리얼, 스토리 시작 부분, 폐, 심장, 대장 등의 장기 치료 부분, 스토리 엔딩 부분 순으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중간 시연 전 수행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은 스토리 진행 부분이며 대화 넘기기, 잡기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폐 부분 치료 영상이며 잡기, 자르기, 디펜스 게임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시연 후 수행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튜토리얼 변경과 대화 시스템 변경을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튜토리얼 매니저 스크립트를 통해 튜토리얼을 더욱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동, 대화 넘기기, 물건 잡기, 물건 던지기 기능을 미리 연습하여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화 시스템을 변경하여 각 대화 부분에 맞는 대사가 나올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튜토리얼 플레이 영상입니다. 심장 부분에서는 CPR과 혈관 비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CPR에서는 게임 창에 보이는 손동작을 따라하여 멈춘 심장에 CPR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5번의 기회 중에 3번 이상을 성공하게 되면 멈췄던 심장이 계속 뛰게 됩니다. 혈관 비행에서는 HND의 방향을 조절하여 혈관 내를 비행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장 부분 플레이 영상입니다. 대장 부분에서는 밧줄 당기기와 조직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밧줄 당기기는 Configurable Joint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캡슐들을 연결하고 각 캡슐에 그랩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제로 밧줄을 당기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직 검사에서는 Configurable Joint를 사용하여 버튼을 만들고 랜덤으로 반짝이는 버튼의 순서를 기억하는 게임을 통해 조직 검사가 진행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밧줄 당기기 조직 검사를 수행한 이후에 종양 치료를 수행하게 됩니다. 던지기 기능을 이용하여 약물이 든 물풍선을 타겟에 맞춥니다. 외접을 이용하여 물체를 놓을 때의 속력을 계산하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던지기를 위해 물체를 놓기 전 5프레임 속도의 평균을 이용하여 최종 물체의 선형 속도값을 구했습니다. 다음은 대장 부분 플레이 영상입니다. 밧줄 당기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양 치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입니다. 게임 내 모든 기능들을 95% 이상 완성하였으며 일부 UI와 일부 이펙트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남은 기간 동안 UI를 적용하고 스토리 진행을 위한 엔딩씬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퀘스트 대상을 표시하여 플레이어가 더욱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이펙트와 사운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플로우 9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하여 스마트 카스토퍼를 만들고 이를 어플리케이션에 연동한 구파킹 주차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장해 놓은 회원 정보로 로그인을 하면 현재 위치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마커로 표시한 지도 화면이 나옵니다. 검색창을 눌러 주차장 이름이나 장소를 검색하고 목록을 요금순, 거리순, 여유자리순으로 정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목록 끝에 있는 파란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티맵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면서 목적지까지 길 안내가 시작됩니다. 길 안내가 끝나면 자동으로 티맵이 종료되고 주차장 정보와 실시간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나우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나우 페이지에서는 주차장 정보뿐만 아니라 주차를 한 위치를 사진이나 메모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주차했던 주차장을 나오면서 출차 버튼을 누르면 나우 화면이 초기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지도뷰에서 마커를 클릭하여 해당 주차장의 주차 가능 대수와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검색과 마찬가지로 티맵으로 길 안내가 가능합니다. 주차 후 사진뿐만 아니라 메모를 이용하여 주차 위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 탭에는 방문했던 주차장의 목록을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고 하트 버튼을 통해 페이보릿 탭에 가지 않고도 즐겨 찾는 주차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페이보릿 탭에서 즐겨 찾는 주차장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최신순, 가나다순, 자주 가는 순별로 정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 탭에서는 사용자의 정보나 설정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카스토퍼와 어플리케이션의 연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DB에 가상 주차장을 만들고 어플리케이션에서 해당 주차장의 주차 가능 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두 개의 주차칸이 모두 차 있을 때에는 주차 가능 대수가 0으로 표기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주차장의 주차 차량 대수에 따라 변경되는 상태를 어플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플로우 9월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리페라
베베톡 스마트 스피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기능은 1인 가구와 교감할 수 있는 베베톡 스마트 스피커입니다. 스피커가 먼저 말을 걸어주는 기능, 채팅 기반 감정 분석을 통한 영화 추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기상 및 취침 시각 설정, 추천 영화 목록 보여주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능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베베톡 현재 진행 상황은 스마트 스피커 부분, 스피커 서버 부분, 모델링 파트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스피커 부분은 기본 STT, TTS, DSS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영화 데이터 서버 통신 기능, 알림 설정 기능, 사용자 출입 감지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피커 서버 부분에서는 사용자 정보인 아이디, 패스워드, 추천 영화를 관리하는 기능, 세이지 메이커, 스피커 앱과 통신하는 기능, 사용자 정보를 암호화하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링 파트에서는 사용자 채팅 가져오기 기능, 대화 기반 감정 분석하기 기능, 감정 기반 영화 추천하기 기능, 영화 데이터 서버 통신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저희 졸업 전시까지 목표는 클린 코드로 다듬기, 스마트 스피커 외관 모델링, 안드로이드 앱 UI 개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졸업 작품 준비 및 전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때까지 시연한 프로젝트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채팅 어플에서 대화한 내용을 가져온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한 감정 분석을 시작합니다. 해당 채팅 내용의 감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출된 감정에 기반하여 넷플릭스 영화들 중 랜덤으로 3가지가 추천됩니다. 추천된 영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 데이터는 서버를 통해 전송됩니다. 전달받은 영화 추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DB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스마트 스피커와 안드로이드 앱이 요청 시 전달되어집니다. 진이야. 심심해.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 오늘의 추천 영화는 마틸다입니다. 바로 시청하시겠습니까? 아니. 다음의 추천 영화는 키싱 부스입니다. 바로 시청하시겠습니까? 그래. 사용자가 응답한 영화는 안드로이드 앱에서 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스피커와 연동되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사용자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로그인까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메인 화면에서 사용자의 채팅 내용을 기반으로 추천된 영화 3가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원하는 영화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알람 설정 화면에서 기상 및 취침 시각을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지정 시간에 스피커가 사용자에게 말을 걸어주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